들어가기가 좀 약간 싫을 때가 많네요. 저희 집인데, 네. 우선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기 싫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지 일단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네. 응? 잠깐만,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조심하세요. 이게 초토화가 됐네. 네, 저희 조금 일상이 이렇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양호한 건데.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네. 여기서 잠깐. 비위 약한 분들은 조심조심. 어지러진 집안, 그리고 바닥 여기저기 눈에 띄는 엄청난 배설물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냥 좋아, 들어가. 들어가. 이러니 집에 들어가길 싫어하셨네요. 아이고, 니들이 범인이구나. 좋아.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똥과의 전쟁을 해온 지도 1년이 넘었답니다. 탈취제하고요. 저희 뭐 무슨 저기 피톤치드 이런 거 좋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다 뿌려보고 있거든요. 세 마리가 너무 막 여기저기다 막 쌓아놔가지고 냄새 좀 없애려고 뭐 다른 걸 막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모두 똥싸개라니. 아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것도 닦아야지. 어디? 여기도 있잖아. 아, 앞에도 있지. 맞아. 청소하느라 녹초가 됐을 두 분. 그래도 가족 소개는 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하루, 나리, 초아, 보호자 임이란입니다. 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족은 알콩달콩 1년차 신혼부부와 새 반려견. 하루 나리는 엄마 딸 사이고요. 그리고 초아까지 입양하기로 해서 3마리 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배변태로의 온상으로 만든 녀석들.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씩이나.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저희가 밥이 조금 많아요. 이게 하루 거고요. 이게 나리 거, 이게 초아 거거든요. 다른 사료를 먹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사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이는데 나리가 좀 장이 좀 많이 제일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빠듯한 출근 시간에도 매일 아침 부부가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바로 녀석들의 끼니인데요. 3마리 각각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별 사료로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답니다. 앉아. 기다려. 초아 앉아. 기다려. 먹어. 먹어. 야, 똑똑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먹이고 있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이 녀석들 자기 자리에서 얌전히도 잘 먹네요. 배도 든든히 채워줬겠다. 이제 편히 출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가구는 왜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물병은 또 뭐고요? 저희가 이거 다 체크하는 게 애들이 물어 뜯을까 봐 저희가 좀 이렇게 체크를 조금 많이 해요, 아침에. 이걸 안 해놓으면은 계속 갉아먹고 나중에 이 다리를 통째로 다 갉아가지고 아예 가구를 못 쓸 정도로 이제 만들어놔서. 근데 이상하게 물병을 갖다 대놓으면 물병은 안 건드리더라고요. 부부가 외출한 사이 여기저기 물어뜯고 갉아놓는다는 녀석들. 온갖 방법을 다 해보다 물병까지 등장하게 됐다는데 효과가 있다니 다행인데요. 그나저나 두 분 언제 출근하세요? 아무데나 싸지 말라고 하나라도 사나 있는 애 거기다가 그냥 헤드는 깔고 가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저희가 엄마 나도 사고 치지 말고 제발. 배변 패드까지 곳곳에 깔아주고 나서야 드디어 집을 나서는 부부. 그런 보호자를 3마리가 쪼르륵 나란히 서서 배웅해줍니다. 부부가 없는 사이 녀석들이 잘 있어줘야 할 텐데요. 보호자의 차량이 사라진 후에도 창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는 녀석들. 얘들아, 응?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응?
잠시 후 이제야 한 마리씩 창가를 떠나 활동할 모양인데요. 그래, 그래야지.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루야, 그거 쓰레기통이야. 아, 이 녀석 앞발 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어서 나리와 막내 초아까지 줄줄이 합세. 그렇게 발동 걸린 녀석들만의 난정파울. 튼실한 이빨 자랑하며 닭자 다리 갈가치우는 나리부터 무슨 영문인지 한자리를 뱅뱅 돌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초아. 그런데 초아가 이상한지 나리도 그 곁을 서성이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뱅뱅 돌다 멈춰선 그때 저 익숙한 포즈, 그리고 이내 시원하게 배변을 보는데 두둥탁. 나리야, 너 지금 뭘 먹는 거야? 배변 후 쿨하게 퇴장하는 초아와 그 흔적을 쿨하게 처리 중인 나리.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일 보는 하루 곁에 어슬렁대는 초아. 아니 초아야,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제발 그만해, 제발. 이 녀석들 정말 역대급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자면 나리는 초아의 변을, 초아는 하루의 변을 먹는 똥 하나로 대동단결, 아니 대똥단결된 기막힌 상황이죠. 사료와 똥까지 먹고 힘이 넘쳐나는지 목청껏 하모니까지 뽐내는 이 녀석들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후 퇴근에 돌아오는 부부. 이 순간이 얼마나 걱정되고 긴장될까요? 자, 마음의 준비되셨죠? 심호흡하시고 두둥두둥 짜잔! 보기보다 심각한 건 코를 찌르는 변의 향기. 이게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양호한데 지금. 애들이 똥 앞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두 분.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다 같이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건 뒤지는 거는 하루가 아마 뒤지고요. 다 뒤져놓은 거 얘들이 같이 이제 막 맛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동안 갖은 노력과 방법을 써왔지만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지칠 법도 한데 충격의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는 두 분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매일 이렇게 치우시면은 좀 약간 짜증이나 화도 나실 것 같은데. 많이 나기는 한데 이제 피곤할 때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온 아이니까 이제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퇴근 후 휴식도 반납하고 개똥을 치우면서도 녀석들을 혼낼 수 없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죠.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 처음엔 이제 얘네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 뒤져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분리불안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이제 어디 이제 보호소에 계속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나오게 돼서 신기해서 그렇게 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저희 이제 막 주변 집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애들이 막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버림받을까봐 또 이렇게 불안해서 더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2년 전 하루나리 모녀와 초아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까지 내몰리다 부부를 만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입양한 지 3개월 후부터 집을 비울 때마다 난장은 물론 배변 문제까지 보이는 녀석들에게 혹시라도 과거와 같은 상처를 또다시 주는 건 아닐까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는 부부. 이제라도 녀석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나리 또 먹었어?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호자. 또 먹다니 무슨 일이죠? 어떻게 먹은 거야 도대체?
천지네.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 사라진 저스트 똥. 집안 곳곳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나리. 그리고 엽기적인 먹방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 침대까지 가져와 자리를 잡고 편히 먹습니다. 너 똥 먹었잖아. 나리 뽀뽀해? 너 똥 먹어서 안 돼. 너 똥 먹어서 싫어. 너 똥 먹어서 싫어. 한밤중까지 계속되는 똥과의 전쟁.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뒤지는 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패드 먹는 거는 나날이 진짜 더 발전되고 있고요. 지금 더 심해져서 얘네들 어떻게 고쳐야 되나 도대체 지금. 똥은 물론 배변 패드에 묻은 배설물을 먹다가 패드까지 먹고 만다는 녀석들. 갈수록 건강마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토피가 있어서 초아는 좀 너무 자주 긁어가지고 목에 지금 보시면 약을 한 번씩 먹이는데도 이렇게 심하게 긁어요. 그래서 너무 긁어서. 특히 습관적으로 똥을 먹는 나리와 초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하루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 갔다 올게. 아빠랑 기다려. 갔다 올게 하루. 아무쪼록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요. 패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매일같이 그냥. 그러면은 네. 소화기장이 있지 않아요? 막 이게 한 번씩 이게 변이 좀 물다든가 출혈이 있다든가 네,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똥을 먹어대는데 이상이 없을 리가요. 평소 소화 장애는 물론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나리와 초아.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선생님, 얘네들 어떤가요? 얘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약을 쓰면서 좀 더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네. 심각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초아. 다행인데요. 그럼 나리는 어떤가요? 배탈 너무 자주 나가지고요. 패드 먹고 배탈 그냥 달리다가. 빈혈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빈혈이 지금 정상이거든요. 제일 걱정됐던 빈혈 수치 이상 무. 그다음에 다른 장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 왜 똥을 먹을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각 홀로 집에 남아 가족들을 기다리던 하루. 아이고, 얌전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녀석 또 쓰레기통을 뒤집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기세입니다. 그러다 안 하던 소변 실수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너 소변 먹는 개였니? 올수록 점입 가경인 오늘의 문제. 이 녀석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해맑은 표정인데요. 잘 있진 않은 것 같았는데. 야. 저기 뭐야?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해 나름 애써왔지만 결국 녀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보호자들. 더 늦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좀 평일에 오래 비워서 굉장히 미안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겠고요. 지금 이거 닦는 노력이면 뭐 네.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집 하루에 정리하는 노력이면. 20-30분씩 투자하는데 뭐 노력해줘야죠, 당연히. 보호자가 안 보이면 시작되는 문제들. 그중 최고는 식분증. 지난날의 상처 때문인가? 아니면 도대체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반려견이 똥을 먹는 이유와 개선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시선 집중 채널 고정. 안녕하십니까, 황경영입니다. 지난 5년간 묵혀뒀던 식분증을 향한 질문들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거 왔어요. 설채연이 찾아갑니다. 세상에, 설치현이 뜨다니. 똥에 관한 의학 지식 그리고 행동 팁까지. 오늘을 위해 칼을 갈았다는 설치현 수의사 설쌤, 기대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착하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원래 가족 들어온 것처럼 해주는데 반겨주지만 않고. 으이, 고수의 냄새가 난대. 좀 앉아볼까 애기들아? 어? 무서워? 겁이 많아서 셋 그죠? 다. 아이고 다리도 들고 알았어. 그래 친해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구나. 설쌤 이해하시죠?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 저는. 소심이들. 저희 한번 네. 앉아서 한번 말씀 나눠볼 네, 건데 여기 좀 신기한 것들이 또 보여가지고요. 아 저 물병은 뭐예요? 특병이요. 네. 얘네가 이런 이빨로 막 너무 네. 나무 나무를 다 갈가고. 아, 그러네요. 저런 데가 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우선 앉아서 네.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은 특히 두 아이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이름을 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루고요. 네, 하루. 하루, 나리. 나리. 네, 하루, 나리, 나리. 얘가 초아. 네. 제가 듣기로는 하루와 나리는 네. 모녀 관계라고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우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자님들이 없으면 집안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느낌이 와요. 지금 보면 이것도 그렇고 네. 저기도 그렇고 네. 쇼파. 네, 소파 같은 것도 이제 갈근 느낌이 나는데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이고요. 2살? 네. 그럼 최근까지도 그래요? 계속. 계속? 네. 부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녀석들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보호자들은 집단 속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교육 못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고를 못 치게 교육하는 것보다 사고를 못 치게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나가실 때도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뭔가 자꾸 금방 올게 뭐 나 나갔다 올게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만점 보호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게 뭐죠? 뜸은 그만 들이세요. 불안한 기색이 안 보여요. 혹시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집안만 어지럽히면 다 분리불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봤을 때 그 둘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난장에서 식분증까지 평소 녀석들의 문제들이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이라고 여겨왔던 보호자들. 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는데요. 어떤 걸까요? 불안한 아이들은 주로 뭔가 보호자와 연관된 물체들을 뜯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뜯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해요.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뭔가를 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나머지 둘은 저거 뭐야? 네. 재밌는 일 일어나나? 지금 하루인 거죠? 네. 하루가 지금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날이 초아는 옆에서 우선 관망하고 있는 상황. 주로 뒤지는 건 하루가. 네. 하루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셨는데 저건 저기다 놓고 나가셨지? 저걸 원래 못 열었었는데 네. 네. 어느 날부터. 저렇게 열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잭팟이 터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냄새 나는 것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그동안 노력해서 안 됐는데 안 되다가 한번 딱 성공을 해버리면 저 행동에 더 빠져버려요. 이게 도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박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한테 통한다는 거죠. 매번 성공하는 것보다 안 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에 더 빠져들어 버려요. 하루에겐 하나의 놀이였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으로 알려진 하울링. 창문으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자꾸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다가도 거기서 터져 나오고 거기서 터져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는 이제 나한테 이제 관심이 끊어진 것 같은데 가끔씩 자꾸 카톡 보내는 거예요. 가끔씩. 잘 지내? 이런 거. 그렇죠. 자?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창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희망 고문을 막아줘야 돼요, 이제. 보호자가 없을 때 외부 자극은 반려견의 불안만 키울 뿐 시야에서 가려주면 더욱 안정감을 주겠죠? 저희 나갔을 때 좀 바로 시야를 싼다던가 응가를 싼다거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아이는 그래도 정확히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은 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보호자랑 떨어지는 거 95%는 싫어해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도 피 뽑아서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돼 있어요.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문제를 보였다고 해서 그 원인이 모두 분리불안이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난장을 피우거나 하울링 모두 언뜻 분리불안 증상 같지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것, 식분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야. 잠시 한숨 이렇게 숨 한 번만. 그러게요. 그간 많은 사례를 봐온 설채연 수의사에게도 연구 대상이라는 녀석들의 식분증 문제. 사러 가는데 그 싸는 걸 옆에 기다리고 있지? 초아도 하루 싸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 왜 이래? 취향이 참 확고했던 녀석들의 입맛, 서로의 똥이 별미가 된 이유 차근차근 확인해 볼까요? 어렸을 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커가면서 생겼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하루가 아기 때 이제 젖먹이 할 때부터 이제 자기 아이들 흔적을 지우겠다고 애들이 응가 싸거나 맞아요. 오줌 싸거나 맞아요. 그럼 다 핥아서 먹더라고요. 새끼를 낳고 나면 내 이 둥지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새끼 똥을 다 먹어요. 네. 왜냐면 똥이 남아있으면 더러워지고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 밖에 있던 세균도 거기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똥은 먹고 강아지들이 오줌을 스스로 못 싸기 때문에 핥아줘야지만 싸요. 그러다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나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초아는요? 근데 혹시 애들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케이지인데 이제 바닥에 이제 오줌똥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지. 끈장? 네. 어렸을 적에 이 좁은 공간에 살았거나 많이 못 먹어봤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저 초아 때문에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못 주고 계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료 이외에 지금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게 사료 이외에 다른 맛이 이 맛밖에 없어요. 과거 뜬장에서의 생활과 제한된 식습관이 서로의 변을 탐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금 보호자의 걱정은 또 있었는데요. 신났구만. 배변 패드. 배변 패드 먹어요? 몸에 안 좋은데 그거 좋지 않은데. 특히 나리가 저 오줌 싼 부분을 저렇게 잘 먹어. 나리가 네. 거기를 먼저 항상 뜯어 먹더라고요. 저게 뭐야? 네. 딱 저 상태예요. 저기 뜯어 먹어서 다른 데는 멀쩡한데. 요즘에 이게 가끔 뭐 이렇게 호르몬성 질환 같은 거, 당뇨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러면 이제 오줌에서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저럴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아파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건강보다는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근데 저쪽에 굳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저기가 좀 그래도 이렇게 저희 딴은 안쪽이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이동이 우리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깥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억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화장실의 개수, 그리고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지 않으면서 화장실은 좀 애들끼리 놀다 보면 이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고 싸다 보면 계속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저 주위에 좀 싸잖아요. 네. 대체로 그쵸? 네. 대체로 요 주위에다 싸잖아요. 얘 보세요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화장실 다 날라다녀요 지금. 화장실이 지금 다 날라다니고 뜯었고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좀 어지럽혀 놔도 되는데 똥칠을 해놓고 패드를 먹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게 네. 걱정. 네,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좀 둬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려견들이 똥을 먹는 행동으로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똥을 먹는 행동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동물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증상입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심심하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반려견들이 식분증의 확률이 훨씬 높다. 보통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되어 온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영양 균형만 잘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1살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1년이 넘어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너무 적게 주거나 저급 사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은 거의 다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기생충성 질병이 있어도 아니면 췌장 소화효소 부전 같은 것도 식분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피부병이나 다른 어떤 질병에 처방하는 약들 중에 식욕을 높이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식분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 처방받은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